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어제 방송을 저희가 다시 틀어드리는 거 아니고요. 또 올랐어요. 다우만 쉬어갔고요. 밤사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올랐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10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긴축이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쳤는데 다우만 0.13% 소폭 하락한 39,290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한 18,469포인트 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7% 강보합권 정도이긴 하지만 5,576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로는 파월과 엔비디아, 모건 스탠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전 세계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오갔었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9월에 금리를 내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시사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도 경제가 약화된다라는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조금 더 강해졌는데 여기에 단서가 좀 전제가 달리긴 했습니다. 네. 성급한 금리 인하 또한 역시나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기술주들의 강세, 이로써 S&P와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2.48%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잠시 동안 숨고르기를 보였었던 엔비디아인데 이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낙관론 그리고 신중론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키뱅크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의 좋은 시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올렸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HBA의 수요가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꼽으면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울프리서치 그리고 투자은행 UBS도 목표 주가를 각각 150달러로 올린 채 간밤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살펴볼게요. 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 뉴욕 증시 안에서 은행주들이 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일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줄줄이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긴급 총회가 간밤에 있었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에 대한 결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게 된다, 은행주로 호재가 될 거다라고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내용들 봤고요.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한눈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곳곳에 초록불이 있긴 하지만 좀 붉은 물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주가 오른 반면 다른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는 좀 주가의 하락도 나타났다는 건데요. M7 종목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렸죠. 현재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마이크로소프트가 밤사이에도 주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1.44% 하락한 채 마감됐고요. 애플의 주가는 0.38% 상승하면서 1위 자리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젯밤 2%대 올랐습니다.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기 사실 맵에는 S&P 500이고 미국 기업만 들어가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TSMC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TSMC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시총 1조 달러를 또 돌파하기도 했는데 과연 또 TSMC가 1조 달러를 아예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주 가운데서는 인텔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1.76%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그동안에 단기적인 상승 보였던 AMD는 0.8% 소폭 쉬어갔고 퀄컴,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 좀 쉬어갔고요. 어제 쉬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은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M7 종목 가운데 아마존의 주가는 보합권, 구글과 메타도 보합권 등락을 보였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10거래일째 오르면서 3.7% 강세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치폴레 등의 이제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바로 옆에 또 여행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크루즈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카니발 등의 종목들도 모두 상승했고요. 에어비앤비의 주가도 0.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어갔었던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주가는 올랐고요. 반면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정유주들은 좀 쉬어갔습니다. 현재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한 81달러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각각 1% 안팎의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일라일릴리가 주가가 1.58% 올랐죠. 그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보다 일라일릴리 제품 효과가 더 좋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이 또 시장에 전달되면서 주가 올랐고요. 이 밖에도 존슨앤존슨, 암젠, 에버비 등의 종목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하면은 토요일 오전이 되겠네요.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현재 월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특징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테슬라 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와. 10거래일 연속의 상승 보여줬고요. 간밤에 3.7%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부터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실적과 주가가 모두 다 바닥 찍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X에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몰락할 거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262달러에서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이지도 않네요. 네, 두 번째로는 루시드 살펴볼게요. 테슬라는 올랐는데요. 루시드는 떨어졌습니다. 다만 루시드 쪽에서도 호재거리가 있었죠. 루시드 모터스의 올해 2분기 차량 생산량과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주력 모델인 에어 전기 세단의 가격을 최대 10%가량 인하를 했는데 이 인하 정책이 수요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하반기의 기대는 더 크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가는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2%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루시드 주가 3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오늘장에서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5%까지도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xAI와의 클라우드 계약이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CEO 회사이죠. xAI. 이 해당 계약은 한 100억 달러 규모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때문에 주가가 낙폭을 확대했던 거고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오라클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는 파라마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마운트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움직이나 싶었는데요. 간밤에는 튀어 올라갔습니다. 미국 대형 미디어 기업이죠.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최종적으로 합병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었습니다. 스카이댄스는 파라마운트 지분 77%를 가지고 있는 내셔널 어뮤즈먼트를 3조 3,200억 원에 인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파라마운트를 합병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디어 거물이 탄생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원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PE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그렇게 상승 탄력도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이 오셨어요. 아, 조금 그래요? 떨어져 아이고, 주세요. 예. 자, 오늘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파월이 입이 무겁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대로인 것 같은데 밤 사이에는 뭐 입 무거운 얘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난 미국 이제 증권시장 9일 네. 현재 시간 보게 되면 재차 이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네. 자, 이날 역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또 나란히 또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승했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 항상 그렇듯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에 관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정책이 제한적이며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했는데요. 자, 이는 잠재적으로 올해 말 파월의 금리 인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 또 상승세를 좀 이어왔었던 원유 가격이 이날 3일 연속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1%대 안팎 내렸었는데요. 당초 허리케인 베릴로 인해서 걸프 해안에 원유 생산 및 정제 인프라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예상보다 그 손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율리아 그리빅스 애널리스트가요.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하고 대규모 생산 중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으며 브렌트 원유 가격이 4주간의 상승세를 마감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얘기 맞나요?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 아래 혹시 다른 내용이 더 있나요? 파월 의장이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파월 의장 얘기 제가 봤을 때는 예. 밤사이 청문회에 있었던 주요 포인트 중에서 뭔가 그동안에는 사실 내뱉지 못했던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어제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좀 네. 무겁게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 금융청문회에 이제 참여해서요. 네.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금리 정책 전환 시기가 너무 늦거나 네. 또는 너무 금리 인하 폭이 너무 작게 된다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셈인데요. 사실 물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중한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을 냉각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진전이 있었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한편 네. 또는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이 물가 상승률을 2% 목표까지 낮추는 데 있어서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합하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시기는 목표를 달성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장의 단언을 좀 피하는 만큼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9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를 조금만 더 바깥으로 너무 바깥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좀더 거리를 갈까요? 아니에요. 거리를 예, 둬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이 시장과 약간 거리를 둔 것처럼 우리도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뉴스가 한입뉴스로 또 올라왔을까요? 네 가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루시드 피스커 전기차를 수천 대씩 리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 메커니즘의 결함이 발생을 했고 피스커 같은 경우에도 오션 차량의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사실 전기차 업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리콜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와 피스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 생산한 전기차 각각 수천 대씩 리콜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안전 메커니즘 결함으로 전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5,200대 이상의 루시드 에어를 리콜을 했고요. 피스커는 오션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로 7,5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을 했습니다. 자, 두 기업은 계속되는 전기차 업황의 부진과 더불어서 좀처럼 늘지 않는 생산 및 인도량에 크게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게 되면 추후 사태 영향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제 테슬라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것을 좀 방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루시드나 피스커는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입뉴스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16억 달러를 드립니다. 주세요.
네, 제가 보고 싶네요. 바이든 행정부가 16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펀딩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입 개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죠. 미국의 패키징 점유율이 3% 불과하는데 이 관련한 이 펀딩 경쟁,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게 업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6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R&D 프로젝트 펀딩 경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는 2022년 칩스법에 의한 결정입니다. 자, 연구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입 개발까지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패키징 분야는 사실 아시아권 국가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칩스법 통과 이후에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업계의 변화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한입뉴스 다음 뉴스는요. 검열 관련한 소식인데 메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검열 강화합니다가 헤드라인이고요. 메타는 시온주의자를 향한 공격적 게시물을 제거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 시온주의자가 누구냐? 유대인 및 이스라엘을 지칭을 하는데 시온주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또 된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속적으로 뭐 나오고 있는 뉴스이기도 네. 하고요. 사실 시온주의자에 대한 공격적인 게시물을 더 적극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사실 시온주의자 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인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메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격적인 게시글을 제거하는 SNS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온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의 보호를 하겠다라고 좀 나선 것입니다. 다만 시온주의는 단순히 유대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운동으로 여겨지는 개념인데요. 이 때문에 시온주의를 보호하는 SNS 정책이 자칫 특정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지막 한입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다른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줄어든 공장, 당연히 그렇게 되면 줄어든 보상이 나오겠죠. 포드가 미시간주의 인센티브 패키지 감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하락한 그때에 따른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배터리 생산 용량의 축소나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포드모터에 대한 미시간주의 인센티브 패키지가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포드가 미시간주에 위치한 배터리 공장의 예상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포드는 배터리 공장 생산 용량을 35기가와트시에서 20기가와트시로 줄였고요. 직원 수는 2,500명에서 1,70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자, 이에 최대 인센티브 또한 10억 3천만 달러에서 4억 900만 달러로 정말 엄청나게 큰 감소를 이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곳곳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테슬라 모멘텀만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도 조금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 오늘도 두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소비 관련한 기업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엘버튼슨과의 합병 승인을 얻기 위해서 매장을 매각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엘버튼슨과 합병 승인을 얻기 위해서 매장을 지금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9일 이제 현지 시간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 회사는 매각할 예정인 매장과 유통센터 그리고 공장의 전체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목록에서는 워싱턴주 124개, 애리조나주에 101개, 그리고 콜로라도주에 91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63개의 매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유제품 공장과 6개 유통센터 역시 매각 목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러한 대규모 자산을 인수하는 곳은 CNS 홀세일 그로서스입니다. 자, 이 기업이 식료품 유통 그리고 공급망 솔루션 분야의 업계 리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1918년 창립해서 현재 7,500곳이 넘는 슈퍼마켓, 소매상, 그리고 군 기지 등의 상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이번 인수를 통해서 몸집을 더욱 키울 그런 계획이고요. 반대로 합병 이후에 몸집을 더욱 커지게 되는 크로거와 엘버튼슨은
규제 기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부 매장을 처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거대 유통기업인 전국에 약 5,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크로거와 그 알버트슨 간의 합병이 이렇게 되게 되면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뭐 2022년 10월 M&A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이요. 근데 M&A 규모가 사실 약 한 246억 달러에 달하는데 크로거가 엘버트슨의 모든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네. 근데 합병 이후에 크로거와 엘버트슨이 본격적인 투자를 나설 계획이고요. 크로거는 지난 1월 합병 첫날부터 5억 달러를 투자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그리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크로거가 합병 후에 모든 직원의 임금과 종합 복리 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와. 10억 달러 추가로 또 투자하겠다. 자, 이러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 크로거는 지난 역사적인 어떤 기업의 철학을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건 절대 팔지 않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기업은 1883년에 또 설립이 됐습니다. 자, 이후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M&A는 주요한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1998년 프레드 마이어 그리고 2014년 해리스 티터 등을 인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크로거와 또 이 대형 슈퍼마켓의 체인점이 어떻게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업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여부 지켜봤고요.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UiPath 관련한 소식을 두 번째 종목 뉴스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자동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죠. UiPath가 광범위한 구조적인 일환으로 전체 인력의 10%를 감원하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직원 전체 약 한 42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UiPath가 이 같은 인력 조정이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말까지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해당 분기가 2025년 4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UiPath가 매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다 보니까 이 같은 결정을 좀 내리게 됐고요. UiPath가 또 5월 29일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은 3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기업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3억에서 3억 50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감소한다는 거죠. 회계연도 20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14억 500만 달러에서 14억 1000만 달러 범위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연간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7.5%만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UiPath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기업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사실 UiPath의 주요 목표 자체가 기업들이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를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UiPath의 서비스가 금융과 헬스케어, 제조 그리고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계좌 개설, 대출 처리, 규제 준수 등의 반복적인 금융 업무 자동화에 헬스케어에서는 환자 기록 관리, 보험 청구 처리, 예약 시스템 자동화의 UiPath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에 공급망 관리, 재고 관리, 품질 검사, 이메일 응답, 고객 데이터 관리 여러 가지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 필요한 회사다. 라고 정리를 그렇죠.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뉴스는 유통업계 소식과 또 UiPath의 구조조정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